그 주도권을 뭔가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이 더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에 의해서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동화된 기기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외적인 기인적,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럼 우리 리브레를 갖다 생각을 해봐요. 리브레는 어떻게 됐냐? 물론 처음에 부착할 때 그때는 인터랙션을 해. 잘 부착하는 게 사람들이 잘 부착하면은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내냐? 그렇지 않아. 왜냐? 리브레가 지금까지 또 덱스컴도 그렇지 차번 사람은 알지만 부착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자동화돼 있어. 그 홀더라는 걸 이렇게 대고서 누르면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엑스터널한 기이죠. 그러고 이 진짜 그러면은 목적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어떠냐? 사람들이 이거를 차는 그 자체로 즐거워가지고 그 경험을 너무 좋아해서 이걸 차면은 인터널한 다른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귀찮고 그런데 찬다? 그러면 이거는 엑스터널한 리브레는 대표적인 엑스터널 결과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엑스터널 제품이에요. 경험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고 특히 리브레는 핀이 길어요. 비침습이라고 하지만 덱스컴에 비해서 거의 1.5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이질감이 계속 있고 뛸 때도 여기에 러쉬가 생기고 그래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거를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느냐 자기의 혈당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리브레는 1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덱스컴은 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본인의 혈당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봤어요? 네.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뭐 미용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다 혈관에도 안 좋은 건데 그 자기가 뭘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오는지를 알 수 있고 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인슐린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걸 모니터링 한다는 건 굉장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을지면역의 냉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맨날 생각하는 게 가자마자 을지면역 가가지고 냉면 물냉면 하나 먹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는데 나 요새 거의 못 먹어. 왜 먹느냐? 이게 상호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냉면 왜 못 먹느냐? 혈당 양쪽에 2개 타고 나가지고 그 냉면집 가가지고 냉면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 공복 혈당이 한 98, 97 이렇게 나와요. 그거 딱 먹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200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냉면 못 먹어. 사람마다 근데 다 달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냉면에 이렇게 당면이죠. 그러니까 당면에 이렇게 반응을 갖다가 아주 센시티브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희한한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티라미슈를 아예 그냥 이렇게 대야처럼 하고 먹어도 혈당이 안 나. 어떻게 그 티라미슈 완전히 설탕 덩어리인데 그걸 먹어도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만 먹어 한 스푼만 먹어도 뭐 혈당이 250, 300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리얼타임으로 준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멀티 빌리언 달러 인더스트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제약회사들도 이런 쪽에 그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랑 관련돼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가요? 오케이? 없으면 우리 두 번째로 토론 과제는 한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해당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서 감각적, 판단적, 구성적 경험의 각각의 측면에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서 서비스를 기획해야 할까요? 예린이?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내일 발표하고 나오는 자기 기회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네, 제 토론 내용이 이제 뽑힐지 모르고 저도 준비를 못했는데 준비한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골격계에서 특히나 근감소증 환자를 위해서 진단이나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약간 개요를 설명드리면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고 주로 60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육량이랑 근력을 측정해서 기준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 평가, 보행 속도라든지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테스트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주로 운동이나 단백질 식사, 그리고 수면 유도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사용자 스스로 진단을 시행하고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경험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실제감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감을 강화해서 올바르게 테스트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는 모바일이나 기기 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 그때 이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테스트 몰입도를 높이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재적 개인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치료 자체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단백질 위주 식사 그리고 수면 유도하는 것은 결국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한 수단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내재적 기능점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높은 복잡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용자 개인을 위한 진단과 치료 서비스이기에 밀도는 낮은 편이지만 수면과 근력운동 등에서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강도를 활용해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이나 코멘트. 그럼 우리 먼저 조교 코멘트에서부터 할까요? 은정님. 바이오마커 데이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잘 알진 못하지만 바이오마커 데이터는 이제 그 모바일 기기로 설명을 드리면 애플 워치에서 수집하고 있는 수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심박수, 패시브 데이터,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해서 바이오마커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병원에서 측정하는 뭐 혈액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도 바이오마커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서진님. 높은 복잡도를 활용하는데 약간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 개인의 치료와 진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다만 이런 패시브 데이터, 실시간성이 높은 데이터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잘 사용해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을 알려준다든지 식사를 알려준다든지 운동 유도를 할 때 이 개인에 맞춰서 조금 상호작용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높은 복잡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추가적으로 이름이 최연균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조교들한테 알려주는. 추가적으로 의료진들이 개입해서 나중에 관리자로서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관계성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그냥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측정해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의료진이 개입을 하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미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님.
그 시각 청각을 통해서 테스트의 모니터를 높여서 올바른 테스트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시각 청각 자극을 통해야 테스트의 모니터를 높일 수 있는지. 네, 여기 조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진단을 모바일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앉았다이가 맞다라든지 팔굽혀펴기를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고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게끔요. 그때 이제 관절 포인트를 찍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또 65세 이상의 분들을 좀 타겟팅하다 보니까 소리라든지 시각적인 자극을 조금 들여서 수행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지원님께서 최주연입니다. 최주연님. 지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조금 연계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높은 실제감을 위해서 모든 감각을 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발표를 이해를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시각적이랑 혹은 청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나머지 감각들을 더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 다른 감각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을 포커스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웰리스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근감소증에서는 악력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새 악력 재밌는 디바이스가 약간 돌멩이처럼 생긴 악력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거에 이제 그 어르신들 약간 호두같이 이렇게 지압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뭔가 씌울 수 있어서 악력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압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디바이스도 접목해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민입니다. 근력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 적어주신 대로 수면과 특히 이제 식사랑 운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제약할 때 무기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게 하는데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효과를 못 보고 끝났었는데, 근감소증 환자들은 그것보다 더 무기력이 심한 상태에서 다이어트과 근력 운동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예리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신 게 사실 이 근감소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무기력증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운동하라고 하는 거, 단백질 위주의 식사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도 사실은 잘 수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적 가치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게이미피케이션을 주거나 혹은 그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줌으로써 격려를 해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적절한 계획을 잘 설계됐을 때 완벽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아까 앞서 다른 분들과 질의응답하실 때 메인 타겟이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근감소증을 주로 겪는 노인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검증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타겟으로 노년을 설정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활용력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따라서 관여를 시키는데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바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스마트폰은 거기에다가 복잡도 스퀘어잖아요, 그분들 관점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그분들에게 특화해서 저런 솔루션을 주려면 모바일이라는 환경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모바일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분들은 결국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건강검진 센터랑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했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바일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국가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있을 때 보조자의 도움으로 모바일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용이라고 하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바이오마이커 측면에서 수면과 근력운동 측면에서의 바이오마이커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근 감소 중이면은 근 골격근량에 대해서 근량이 얼마이고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제 원사이트로 가서 병원에서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삼성 헬스에서 이제 시계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에 인바디처럼 그 골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인바디 기계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다 보니까 그 인바디 기계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관에서 재는 거, 그리고 그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허벅지 둘레를 재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누구죠? 코멘트. 네, 이름이? 이수민입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코멘트인데요. 저도 사실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들었었는데 저는 대신 인대 파열로 인해서 근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60세 이상으로 선정하신 부분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요즘 노인분들은 의외로 되게 새로운 이런 매체나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배울 환경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계속해서 알림을 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